저는 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유튜브의 단골 소재로 남자와 여자의 다투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다툼들의 대부분은 결국 여자들은 남자들의 잘못이다, 남자들은 여자들의 잘못이다라는 걸로 압축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서로 탓하며 서로 때문에 가정을 꾸리지 않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정답이 있는 문제입니다. 서로 싸울 일도 아니고 싸울 필요도 없으며 싸울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애시당초 서로 탓하는 싸움은 서로 좋아지기는커녕 시간이 지나고 싸움이 잦아질수록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는 유일하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데 이 남자 여자들이 싸우니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량이 낳을 수도 없고 국가도 힘들어지고 남자 여자들은 서로 싸운다고 힘들어지고 부모는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니 힘들어지고 국가는 남자의 눈치도 봐야 하고 여자의 눈치도 봐야 하고 서로 지속적으로 싸우자고 드니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한쪽은 더 힘들어지고 선택받을 쪽은 부족하다고 난리 납니다. 이런 구조는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성미에 맞지 않다고 잣대고 폿대고 하면 결국 여러분들만 힘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힘든 것이 가정의 행복이고 인간의 행복인데 남자와 여자는 서로 원하라고 수십만 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자는 남자를 원하지 않고 세상의 외치기를 서슴없이 하고 남자는 여자보다 더 재미난 게 있고 혼자 사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세상에 서슴없이 외치고 결국 서로 외치면 서로 들어달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서로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꾸준히 서로 타협 없이 서로의 불만만을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한 분노만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한 건 그런 거 신경을 1도 안 쓰는 사람은 존재하고 그런 거 신경을 1도 안 쓰는 상대방을 만나 인터넷은 인터넷이고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듯이 놀라울 정도로 행복하게 살아갈 기반을 닦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연치 않게 부자이거나 우연치 않게 미남 미녀이고 우연치 않게 부모님도 자수성가했고 거기다 운이 좋아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더군요. 그러니 우리는 가진 게 나이가 어린 것일 뿐일 때 여자와 혈기왕성하게 싸우며 나이를 먹고 나이가 들고 나면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 혼자서 요리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스포츠도 해야 행복하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러기를 혼자서 다 해야 하니 휴식 시간은 줄어들고 그렇다면 결국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지만 월급을 포기해선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으니 조금만 못하고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덜 행복해도 그것에 예민해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모든 것에 아니 정확히는 지금 행복함을 만드는 대부분의 행위들은 여러분들이 잣대고 폿대고 난 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아니라 스포츠, 요리 등등 하고 싶은 걸 찾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여성들은 자신들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고양시키는 데 매료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은 그 근본 원인이 있고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사회가 이만큼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작용 후 나오는 필수적인 반작용 같은 패턴에 가까운 행위들이라 여러분들이 안다고 당장 바뀌는 것이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이 바뀌는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것은 기다려주지 않아 여러분들은 가임기를 놓칠 확률이 큽니다. 어쩌면 평생을 여러분들의 아랫세대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출산은 생존 본능과 관련된 대단히 강력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종족 보존이 어렵다라는 판단을 여러분들의 이성이 아닌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감정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또 출산율이 급작스럽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인간의 출산율은 시간이 흐르고 어떤 기점으로 출산율이 다시 정상 궤도를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고 출산율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 사이에 가임기를 놓쳐버리면 그들의 고통과 그 사이 떨어진 출산율 때문에 세계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기간 동안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또 어떤 세대가 등장하여 예를 들어 또 2100년에 살아가며 1700년대, 1800년대의 삶과 비슷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1100년이 될지 당장 10년 뒤가 될지 아니면 저희 판단과는 다르게 현재의 상태를 위험 상태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결혼율이 2025년 10월 언저리쯤에 올랐다는 수치를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입니다. 가정생활이 힘들 수는 있으나 그것도 제가 차차 설명드리고 이해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에 불행을 느낀다면 방법이 없습니다만 가정생활은 해결책이 있고 언제든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에 구애 없이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능력을 갖출 수 있다면 남자든 여자든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힘들 수는 있고 안 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불가능한 것과 가능성이 있는 것은 비교하기도 무색하게 후자가 나은 판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출산도 선택이고 결혼도 선택이시라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대체 무엇인가요? 대형남자였습니다.